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도 밤 늦게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보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을 열어보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망과 한탄, 슬픔과 자조, 비난 이런 글들도 넘쳐났고 그 중에서도 또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분들은 또 축하와 기쁨의 글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앞두고 글쓴이는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라는 방송을 제작했던 저는 이제 이 대선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짤막하게나마 대선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오직 경쟁과 싸움, 이기적 유전자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화해와 협력, 이타적 유전자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래서 인류는 지구 생명체 중에서 가장 발전,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흔히 벌이나 개미가 가장 협동적인 동물이라고 말해 왔지만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명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는 협력보다는 경쟁을 통해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도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으로 볼 때는 분명히 윤석열이 이재명을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이겼습니다. 윤석열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 득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보수는 진보에게 분명히 졌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진보가 보수에게 이겼습니다. 한 가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제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흔히 보수당이라고 하죠. 중도도 섞여 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중도적 인사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흔히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중도적인 사람도 섞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진보적 성향을 합쳐서 두 당의 지지도를 합치니까 진보가 보수를 이긴 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셨다가 낙담하신 분들을 제가 값싸게 위로하려고 오늘 이런 말을 갑자기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진보는 보수를 근소하게 이겼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은 이 작은 승리라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더 큰 승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더 큰 실패의 화근이 된 적이 얼마나 많았으며 또 실패도 더 큰 성공의 그림이 된 적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멀게 그리고 길게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 진보해 왔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 혹은 인권의 발걸음 진보는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졌습니까? 인종차별, 흑백차별, 여성차별 등등 많은 차별은 근대에 와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하고 극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민주화가 상당히 성숙되었고 매우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와 평등도 얼마나 오래 걸렸고 지금도 경제적 불평등은 얼마나 크고 심각합니까?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고 자본주의와 함께 기후가 위기를 겪게 되면서부터 사회,
정치적 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고,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기본이란 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저축이라 할까요? 기본이란 말을 많이 쓰셨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기본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신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차별과 억압과 수탈을 철폐해온 눈물과 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류의 문화도 늘 꾸준히 진보해 왔습니다. 다만 불행하게 보면서 유감스럽게도 역사가 퇴보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환경 파괴와 기후와 생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인류는 지금 뼈아프게 각성하는 중이며 자연과 이웃과 공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졌다고 믿는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승리가 마치 영원한 승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임기도 5년에 불과하며 5년도 금방 빨리 갑니다. 거꾸로 한순간의 실패도 영원한 실패인 양, 5년간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그렇게 성급히 절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죄가 여러 가지로 규정됩니다. 교만, 탐욕 등등 불순종, 불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죄는 실패, 좌절, 죽음, 고통이라기보다는 절망일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처참한 것은 실패, 좌절이 아니라 꿈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든 선과 악의 싸움이든 원수와의 싸움이든 진리를 위한 싸움이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오래 싸워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승자든 패배자이든 냉철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미래를 향하여 더 큰 진보를 향하여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맬 때입니다. 단지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나 운명에게 마구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창조 때부터 인류의 운명을 상당한 부분을 인간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미래를 향해 우리를 친절히 안내하시고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꿈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조정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멍청한 놀잇감이나 자유의지가 없는 비참한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창조된 창조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도우려는 자를 도우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힘이 없고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도와주시지만 대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고 스스로 일하는 자를 더욱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모든 만물이 성리하는 원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시는 싸워도,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게 을사안고 춤추는 그런 행복한 날을 꿈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될 것이고 모든 죄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비웃든 말든 누가 비판하든 말든 나는 언제나 이런 꿈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노래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삶이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늘 즐겁습니다. 끝으로 김민기가 짓고 양현이 불렀던 노래 상록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결과를 놓고 매우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 때 기타를 들고 감명 깊게 불렀던 노래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시청 앞 촛불 집회에서 마지막 유세 집회에서 이 노래를 함께 청중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록수 이 노래를 들으시고 또 함께 부르시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부디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둘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